이게 이제 나스닥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한 건데 거기 차트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에 자, 코스피 지수가 2484포인트까지 와서 이 2500에 이제 11월 12월 달에 형성되어 있는 고점 부근까지 왔어. 그죠? 요게 이제 이 부근까지 와서 금요일 날 이 라인을 터치를 했는데 터치 근처까지 왔지. 그래서 개인들의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들은 그죠?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근거가 그죠? 이미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내용들 있죠, 그죠? 그걸 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그지? 궁극적으로 매수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응? 환율 흐름과 그 다음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흐름 속에서 매수하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건 뭐 이미 영상으로도 몇 번 돌직구 타이밍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건 빼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그죠?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사실 인텔이 뭐 시간에 의해서 목요일 실적 발표하고 10% 하락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이 0. 2, 3% 금요일 날 우리 장중에는 2, 3% 정도 약세밖에 안 보였지. 그죠? 그거는 뭐에 미국 시장 나스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반증한 거였다고. 그리고 이 나스닥에 앞에 고점 라인이 놓여져 있는 부분이 여기잖아. 그죠? 그걸 앞두고 120일 이평선을 그리고 돌파한 상황에서 200일 이평선까지 돌아 나온 자리야. 자, 120일 이평선은 경기선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을 돌파하고 200일 이평선까지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는 이미 돌파한 상황이고 코스닥은 뭐에 돌파하지 못했고 그죠? 코스닥이 돌파하지 못한 건 나스닥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돌아 나왔는데 윗꼬리를 달았어. 그거는 이제 후반부에 차익 실현 금요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다음 주 FOMC 회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온 거지. 자, 그런데 곰곰이 이제 살펴보면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한 뭐 FOMC에 과학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아. 그죠? 매번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막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그네들이 발표할 수치로 나오는 경제 관련 데이터 그게 더 중요하다라 했잖아. 그죠? 그런데 이미 시장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나 그리고 그 속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일정 정도 지나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이 내용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속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이미 지나가고 있고 버블에 대한 붕괴 조정도 다 이미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지금 넌 US 지역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계속 이게 이제 기본 시장의 상황을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적응이 한다고. 실상적으로 우리가 테슬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지난 연말에 101불까지 내려왔지, 그죠? 테슬라의 이 하락 부분을
수요니 뭐니 뭐 트위터와 관련 문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작년 연말 연초 라인 부분에 101불까지 왔다가 그지? 101불까지 왔다가 지금 그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170불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 했는데 금요일 날 뭐 178불까지 올라왔어. 그지? 그러니까 170불 돌아서 나온 거야. 금요일 날 특징은 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뭐 루시드라든지 관련 업체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지.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수요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일정 정도 가미가 희석됐고, 자 이제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테슬라가 100불 올 때 시장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게 뭐냐? 중국에서의 가격이나 우리나라 가격이나 미국에서 가격이나 막 이러면서 유럽에서 공매도 테슬라 공매도 ETF가 나오고 그죠? 120불 정도에서 멈춰야 될 부분이 거기서 더 계속 하락 부분을 조장을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약화시켰고, 그런 과정에 가격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를 더 넓히는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게 지금 빛을 발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비싸서 못 샀던 걸 싸게 살 수 있는 흐름으로 갖고 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으로 수요의 확대를 갖고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지. 여튼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번 월에 아직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 뭡니까 46% 정도 이번 달에 올라온 거지. 그 전에 축축 빠지다가, 그러니까 이번 보게 되면 이 전월 12월 달 108불까지 갔다가 고가 198불에서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 요 5개월 이평 라인 부분을 돌파해서 이 전달에 198불을 넘어서는 흐름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이전에 막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던 이런 고점 라인 부분에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야. 그러나 그런 상황 흐름이 일정 정도 전개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큰 변화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둔화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 속에서 뭐 그 내용은 누구니 그죠? 이야기한 부분이지. 여하튼 그런 흐름들을 뭐 지금 테슬라 얘기를 주안점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죠? 여하튼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전개가 됐고,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죠? 지금 그러면 어느 라인이 저항일 거냐? 이미 이제 제가 지금 매수가 작년 연말 사실은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 9월, 10월 달, 11월 이때 매수를 일부 해놨어. 그죠? 일부 왜냐면 이때 이미 외국인들은 뭡니까?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그러니까 환율이 1440원 넘어갔던 그 타이밍에 주식을 사놓고 연말 연초 이 시장에 미국에서의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극시키면서 내려왔었던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이제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왜냐면 요때 이제 매수 10월 11월 달에 매수한 게 한 3조 4조 이 정도 매수했고, 12월 달에 1조 7천억 매도하고 1월 달 들어서 지금껏 7조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소폭 매도했는데 그냥 지수를 원위치 시키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돌아온 거기 때문에 이 지수 라인을 돌파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2,500을. 그러면 우리 시장이 지난번 우리 시장의 연봉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있는 이 박스권과 돌파 흐름 부분들에 대한 주도 섹터의 움직임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이 인봉 라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멀티플을 해소하는 과정이고 그 속에서 돌아 나오는 라인인 거고, 그 지금 수급 라인 부분을 연봉으로 보고 월봉으로 보고 또 이 외인들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일별로 살펴보게 되면 1월 2일부터 1월 2일부터 끊임없이 매수를 딱 하루 1월 10일 날 20억 매도한 걸 제외하고는 코스피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그죠? 왜? 외국인 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 부분을 늘리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인들의 매수 성격이 주도 성향을 갖고 있는 섹터로 들어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식을 사는 형태의 섹터 순환 흐름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죠? 이쪽 갔다 저쪽 갔다를 하지 않아도 일정 정도의 레벨 라인까지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업종의 흐름 부분이 진행된다라는 걸 의미를 한 거야. 자, 이제 그런 지수 라인이 들어오는데 개인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작년 연말 연초 라인 부분에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뇌리 속에 박힌 건 뭐냐? 올해 미국 경기가 안 좋고 증권사들이 전부 다 상저하고 올해 1월 이 상저하고 부분을 계속 노래를 했다고. 그게 이제 이 부분이지. 코스피가 상반기에 이 내용을 노래한 거지, 그지? 2100에서 2000에서 2000포인트, 2300포인트 이 연초에 내려오고 그리고 연말 가보니 2600 정도. 그러면 지금 2500포인트에서 2600 정도를 가는 시장이라면 이제 다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개인들이 계속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개인들 매도가 나오는 이유가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2500 근처면, 그죠? 앞으로 올라보니 100포인트인데 250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더 오르니 몇 프로입니까? 4%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4, 5%면 종합주가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는 또 위로 올리겠지만 이 상반기에서는 고점이다라는 인식을 자꾸 심어줬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세가 자꾸 나오고, 그런 와중에 채권 투자로 계속 간 거지. 개인들이 주시장을 떠나고. 그래서 고객예탁금의 부분이 45조 2021년 2022년 1월달 72조가 갔었던 고객위탁금이 45조까지 내려온 이유가 빠져서 이 손절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지만 그 주식을 안 하겠다라고 한 부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MMF로 넘어간 부분이 더 크다고. 그죠? 그러면 그게 투자 심리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지난번 이야기했을 때도 주식이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의 바닥이 나오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바닥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딱 보면 이미 종합주가 지수의 보조지표 상으로도 여기 이 외바닥 라인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작년 9월 30일 날 외바닥 찍고 나서 올해 1월 2일 날 쌍바닥을 큰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런 흐름들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가 더 내려가질 않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아까 왜 120일과 200일 이평선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냐면, 삼성전자 실적
그죠? 예비 실적 발표한 부분 가장 안 좋게 나온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 감소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1차 상승. 그죠? 여기가 이 이전이 외바닥이고 여기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1차 상승. 그죠? 1차 상승이 나왔고 그 1차 상승 부분에 있어서 숨죽이기 하다가 2차 상승 2차 상승으로 들어간 거잖아.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뭐예요? 66,000원, 67,000원 뭐 요 사이 라인까지는 들어올 모습이잖아. 그게 이제 뭐예요? 요 라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지. 여기가 이제 일로 들어가면 매물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지금 이전 부분은 금요일 날 찍어놨고, 요게 상단, 이 범위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죠? 그래서 이 지수 라인 부분, 이 종목의 가격 라인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쉬어야지. 그죠?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하얗게 놓여져 있는 박스 라인에 요 부분일 거라고. 67,000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67,000원 정도 올라가면 여기서 쉬었다가 요 상단을 체크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가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가 좋아지는 흐름으로 간 건 아니야. 그죠? 그런데 주가는 6개월 선행성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2, 4분기 정도 되면 반도체 업황이든, 그러니까 경기의 저점은 1, 4분기 말 3월, 반도체 섹터의 저점은 6월. 그지? 그 정도가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밀려보니 얼마나 더 밀려? 만약에 거기가 저점이라면 이제 지금 이제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들 지분이 얼마입니까?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이 뭐 한 50%, 그죠? 금융주는 뭐 70% 넘는 게 많고, 삼성전자는 밀려도 올라가도 하여튼 50%의 지분은 외국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시가총액 400조 가까이, 450조에서 밀려서 380조인데 거기에 380조에 190조, 그죠? 190조 정도는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올라도 내려도.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저점이, 올해 반도체 업황의 저점이 6월이다. 그러면 6월 달에 가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주식을 누가 파냐고. 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 좋다 그럴 때 들어오는 거야. 그게 환율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는 뭐예요? 요 범위 내에서 이제 올라가면 뭐예요? 요 가격 라인 흐름으로 봤을 때 68,000원과 65,000원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가 그제 이후에 더 나아질 수 있는 흐름을 가야 이 레벨을 올라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2차 상승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66,000원 이 범위, 1차 상승 목표치는 66,000원인데 그러면서 왔다리 갔다리를 병행하는 흐름으로 갈 거다. 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뭐예요? 업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업종 지수와. 그죠? 제가 요 업종하고를 같이 삼성전자의 모습하고를 같이 보면 이게 왜 종합주가지수만 계속 나와? 제가 왜 지금 말이 조금 버벅거리냐면요. 저쪽에 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놓은 게 조금 전에 보셨잖아, 그지? 먹통이 돼버렸어, 이게. 이게 시커멓게. 그지? 이게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할 얘기를 쭉 지금 몇 가지를 해놨는데, 이걸 하려면, 껐딱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갖고, 당황스러운데. 여튼,
그런 흐름들을 이제 지금 삼성전자와 모습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종합주가 지수의 모습은 비슷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모습이나 이렇게 가는 모습이 그죠? 그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1차 저점 만들 때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크니까 1월 2일 날 1차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삼성전자의 흐름하고 종합주가지수의 모습하고 유사한 흐름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업종 섹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뭐냐 120일 이평선을 120일 이평선에 근접한 있지 않은 주식들은 120일 이평과 200일 이평선 이 라인까지 올려오려고 섹터 종목 부분들이 노력을 한다. 그제? 120일 이평선 라인 부분 그리고 200일 이평선 이 라인 부분을까지 올라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섹터 순환매가 업종 섹터로 계속 진행된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 자동차가 지금 120일 이평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200일 이평선까지 왔잖아요. 그 200일 이평선이 마지막 관문인 거예요. 물론 현대차가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기아도 120일 이평선 라인 돌아 나와서 200일 이평선까지 왔잖아. 그죠? 그런데 얘는 여기에 이제 철철임지 원스 같은 매물이 있으니까 그죠? 자동차는 실적이 좋지만 3월부터 미국 시장에서 전개되는 IRA와 관련된 부분 이게 이제 그게 뭐 어떤 부분하고 연결이 되냐면 제가 이 차트나 이런 거를 이제 다 이걸 보면서 설명을 해주면 더 쉬운데 그지? 그게 지금 컴퓨터를 껐다 켤 수도 없고 참 그거한데 여튼 그래서 리스를 늘리고 뭐 하는 부분들을 가지면서 IRA에 대응을 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튼 맞을 자리에서 맞았잖아, 그죠? 얘도 현대차 기아의 부분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의 박스 흐름을 보이겠지, 그지? 6만 여기서 왔다리 200일 이평선 라인 부분을 돌아서 움직일 거냐 하는 부분인데 자동차는 세부적인 IRA 법안이 나올 라인 부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그러니까 힘이 좀 딸리는 현상이지. 자 거기에서 이제 금요일 날 시장의 특성 부분의 업종 대응 중으로는 못 올라왔었던 애들이 누구였냐면 조선이었잖아. 그죠? 현대 중공업이니 이런 애들은 밑에서 놀았잖아. 왜? 그때도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내려온 것도 별로 없다. 월봉으로 보면. 그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조선주에 대해서 물론 금요일 날 5% 가까이 올라오긴 했지만 더 뭐 세게 떨어질 일은 없어. 왜? 그렇다고 얘가 막 시장을 주도하고 갈 일은 없어.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뭐 현대중공업이든 삼성중공업이든 막 뭐 성과가 어떻고 뭐 경기가 조금 나아지느니 뭐 이런 쪽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유가가 급등하고 천연가스가 급등하고 그러면서 전쟁 발발 이후에 그지? 그러면서 요때가 전쟁 발발 때잖아. 2월 24일. 그러면서 LNG 수주선이 어떻고 그러면서 이 올라갔던 게 끝이야. 조선은 그리고 나서 이제 외인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응? 정말 더 세게 갈 거였으면 LNG 선수주 흐름 부분이 충분히 진행되고 하는 모멘텀을 가졌을 때 시세를 더 끌고 갔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지금 뭐 미국이 독일이 전차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게 보낸다 안 보낸다 뭐 이야기를 하지만 그죠? 이제 보내는 걸로 결정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조금 더 길게 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전쟁이 발발했을 때만큼
우려스럽지는 않은 거라고. 그죠? 우려는 벌써 다 끝났다. 전쟁 언제 이 휴전을 하느냐, 이 부분이 오히려 더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이지, 여기에서 더 안 좋은 상황을 갖고 갈 흐름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매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그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파월 연준이, 그리고 뭐 이 매파 연준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전혀 신경 쓰지 말라 했었던 게 그거잖아요. 왜? 걔네들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나 그리고 경기 지표, 주거 비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를 보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천연가스 가격 추이야. 그죠? 한눈에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천연가스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면, 천연가스나 뭐 이 원자재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자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물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번에 2월 3일 날 FOMC 2월 달에 2월 초 FOMC 회의에서 뭐 매파적 이야기가 나오면 어떠냐,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을 왜 하냐고 도대체. 그죠? 지금 뭐야, 이 천연가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2월달, 작년 2월달 부분에 전쟁이 나면서 2022년 여기서부터 급등하고 천연가스 급등했던 거 지금 밑으로 다 내려와 있잖아. 그죠? 이때부터가 상승했었던 부분인데 내려와 있죠. 응? 거기에 이 뭐야, 어딨어? 가솔린 가격. 뭐 가솔린 가격은 요번에 조금 반등을 하긴 했어도, 그죠? 이미 뭐 추세 자체는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럽, 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유럽 쪽에 전기료 인상에 가장 시발점을 갖고 갔었던 요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에 뭐에 70에서 80유로 하던 게 뭐에 350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55까지 내려와 있어.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불안은 더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나 이런 부분들, 제가 시황과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경기인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부분은 사실 뭐예요? FOMC 회의가, 그죠? 금리 인상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번에 0.25bp 인상을 하면 4.75%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3.5%고, 그래서 그 격차가 조금 더 나게 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뭐에 외인들의 매수가 더 지속될 수 있느냐, 한미금리 역진차가 조금 더 벌어지니까 그러고 때문에 수급적으로, 그죠? 0.25bp를 인상을 하면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덜 들어오지 않을까? 그게 쉬어갈 수 있는 빌미는 될 수 있어도 그게 추세를 깨는 흐름으로는 가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는 뭐예요? 우리 시장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흐름으로 지켜보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지금도. 그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걸 지금 복원시키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제 키움증권 이 부분을 보는 것보다 이거를 같이 보면 더 좋기 때문이야. 뭐냐면 이제 다 이제 해놨어. 다시 이야기하면서 다시 카페 그걸 했는데,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올랐지만 다우 지수는 후반에 밀렸고 나스닥이 뭐 후반부에 조금 밀렸어. 그러면서 잘 보시면 애플과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흐름 부분은 양호하자. 응? 애플, 아마존,
테슬라, 메타, 뭐 엔비디아, 그죠? 인텔이 시간에 10% 하락을 했었는데 반도체 쪽에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제한적이었던 건 뭐냐면 뭐예요? 누구? 인텔의 영향으로 국한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반도체와 관련된 섹터 종목 부분들은 제한적 움직임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지수 자체 흐름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는 중립 성향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이제 테슬라를 한번 봐. 테슬라가 이틀 연속 10%대에 올랐으니까 다소 부담은 있지.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그 누구야? 중국의 그 개인 3대 주주가 폭발적으로 또 매수세를 갖다 붙여놨잖아. 그죠? 그 당시 100불 내려올 때, 120불 내려올 때 큰 마디가 두 번의 하락에 큰 마디가 형성됐었다 그랬죠. 그죠? 380에서 요 209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이 흐름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 요 170불은 기본으로 오고 170불과 200불 사이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아. 그죠? 그리고 테슬라의 3월 테슬라 데이가 있어. 그래서 그 라인이 오히려 2월의 변곡점보다는 3월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지. 이제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지금 테슬라가 이틀 동안 20% 오르고 올해 45%가 넘게 오른 부분인데 바닥에서 근데 그걸 지금 쫓아가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얘가 떨어질 때 한국의 양극재 2차 전지들은 왜 떨어졌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떨어졌어, 여러분들? 테슬라의 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악재 영향이 들어온 거 아니야. 안 팔릴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상을. 그건 정말 넌센스야. 정말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와 관련된 영상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하긴 뭐 그거 해. 왜냐면 시간도 없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거기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라고. 그게 들어와야 돼. 왜냐? 그런 사고를 갖고 가면 절대 흔들릴 때 못 사.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매수하면 올라가고 외국인이 매도하면 단기적으로는 떨어져. 그게 수급이지. 그죠? 단기 수급이야, 그거는. 그런데 그 단기 수급을 좌지우지하는 건 누군 거에 우리가 이 시장에서 전체적인 외인들의 수급 흐름들을 봐야 되지만 그 가운데에 어떤 때는 정말 미치도록 강철 같은 심정을 가지면서 버틸 수 있으려면 그 섹터와 그 종목에 대한 나름대로의 추적 관찰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한 거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데, 그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치면서 주구장창 때려. 응? 공매도를 때리면 기관놈들이 얍삽하게 옆에서 같이 때려. 그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개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에 확 올려버려. 그러면 물량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심약했던 흐름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왜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열흘 전에 이거 여러분들한테 꼭 오늘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다시 제가 보내드렸는데 꼭 좀 보시라고. 이거
이거 있죠. 그냥 뭐 제 유튜브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뭐 100명, 200명 밖에 보지도 않으니까 우리 회원님들한테 방송한 내용하고 또 뭐에 돌직구 타임 그 녹화 올리는 거밖에 안 해. 지금은. 그지? 뭐 여기 신경 쓸 만. 그런데 이 한미 국명별 주도 섹터의 변화와 모멘텀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왜 지금 시장이 나스닥보다 다우와 미국 시장이 더 센지, 그리고 지금 10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의 의미가 뭔지 이거 열흘 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은 섹터에 있어서는 왜 선택이 아닌 필수로 2차 전지를 봐야 되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 이 세 개는 그리고 외국인 매수와 관련된 부분 제가 지금 시장이 좋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2주 전에 경기 침체 걱정하지 말라고. 응? 외국인 매수가 수급에 들어오는 라인 부분에 있어서 환율 흐름과 경기 저점, 주가의 선행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주식을 들고 가만히 있어도 저는 카카오 네이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어? 게임주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그래도 그네들이 뭐에 121 이평선, 200일 이평선까지 반등은 다 들어오게 돼 있는 거야. 왜? 시장은 이런 거지. 종목 부분으로 다시 되돌려가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두서없이 지금 설명을 드린 게 아까 저기 이 좀 포인트가 이 먹통이 되면서 빗나가서 그런데 자, 한번 비교를 해봐요, 여러분들이. 자, 이게 지금 코스피라 그랬죠, 그죠? 코스피 지수야. 아까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간다 그랬잖아. 시가총액이 크니까. 자, 그 다음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일봉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연봉으로 한번 보자고. 응? 삼성전자의 연봉이잖아. 어디 갔어? 아까 일봉으로 이제 본 다음에 보는 거에 비슷하죠? 코스피하고 삼성전자는. 자, 그 다음 아이씨 자꾸 좀 편하게 가려고 그랬더니 정말 이게 그거 하네. 이게 기능이 어려워 좀. 자, 카카오 네이버를 한번 보자고. 035720 035720 그죠? 자, 주가에 코스피와 이 카카오의 주가에 지금 그죠? 요거를 같이 하락 추세로 왔어.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의 위치를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더 떨어질 위치는 아니잖아, 그지?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방향 부분이 비슷하게 내려온 거지 폭 자체는 엄청나게 더 떨어진 거야. 그죠? 카카오 네이버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라인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응? 대부분이 지금 주가가 카카오 네이버나 뭐 이런 쪽도 200일 이평선 라인까지는 다 들어오니까 121일 이평선에서 200일 이평선까지의 반등은 다 들어오게 돼 있다. 대부분의 종목이 아주 못난 이가 아니라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될 부분은 월봉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코스피에 이쪽 갔다 저쪽 하기 힘드니까 연봉과 월봉을 같이 보는 거예요. 반으로 넣고 보자고. 그래야 더 그거 하니까.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많이 떨어진 게 다 좋을 거다라고 하면 뭐해? 제일 많이 떨어진 걸 사기 위해서 좋은 섹터, 좋은 종목을 다 팔아야지. 올라와 있는 걸. 그죠?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아까 여러분들께 일봉상은 2580포인트. 그제? 내려오는 월봉 상황은 2700포인트. 그 어느 점에 단기 고점을 만들 거라고 봐. 그죠? 단기적으로는 요 라인 부분에 들어오는 라인이지. 그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수상으로 하락이 세게 들어왔어. 이렇게.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는 코스피는 더 가고 코스닥은 조금 코스피보다는 좀 덜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월봉으로는 다 하락 추세를 요 하락 추세 이게 기본 하락 추세를 지금 돌아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는 5개월 이평선 라인 부분까지는 반등할 거 아니야. 대부분이. 그죠? 이미 코스피 지수는 돌아 나왔고 거기를. 그러니까 얘는 더 상승하는 게 맞는 거야. 왜? 이 2500포인트만 돌파를 하게 되면 그죠? 이 2500포인트를 뭐예요? 여기서 작년 9월, 10월부터 그 라인 부분을 바닥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박스로. 응? 카카오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과매도 했다가 잡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박스만큼 상승하는 최대폭을 갖고 갈 수가 있어. 최대폭. 이건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카카오도 8만원 내외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코스피 지수도 이거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수는. 그죠? 내가 지수에 대해서 최저점에 살려면 이미 작년 10월 30일 그죠? 9월 30일이었나? 환율이 9월 30일 이때가 최저점이지만 2134포인트나 사실 이게 최저점이지만 이 라인이 오히려 더 편안한 라인이야. 사실은 왜? 여기는 외바닥 라인이고 여기는 쌍바닥 라인인 거기 때문에 이때 사서 올라왔었던 애들은 지금 요때 올라온 애들과 이때 올라오는 애들은 틀리다고. 이 당시 외바닥에서 올라왔었던 섹터는 강한 섹터들이었어. 이번에 들어온 거는 이때도 낙폭과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120일, 200일 평선까지 들어오는 순환 랠리였다고. 지금 카카오 보여주니까. 자, 그러면 카카오보다 더 센 업종들은 뭐였었냐를 보는 거야. 이 월봉에. 그죠? 자, 월봉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대부분이 이 월봉 라인 부분 1월 달에 월봉이 다 양봉이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죠? 어떤 부분이라면 낙폭 가대 섹터였다면. 그지? 자, 이제 보자고. 이 월봉이 음봉이거나 여기에서 이상에서 놀고 있는 음봉이라면 상관없어. 월봉에서 20개월 이상에 놓여져 있는 월봉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 20개월 월봉 밑에서 놀고 있는 주가가 양봉이 아니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자, 현대차, 기아차. 아까 이제 보자고. 월봉으로 양봉이죠. 그죠? 못마땅하지. 여기 29만 원에서 여기 왔는데 당연히 지수 따라온 거란 말이야. 건설, 현대건설 월봉이죠. 응? 조선, 현대중공업 음봉이야. 20개월 밑에 있으면서도. 그럼 별 볼 일 없다는 거라고 이건. 이해되세요? 물론 단타로 여기 들어가서 이 지수가 레벨업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반등하고 그거 먹으러 저는 가지 않아. 그건 주도 섹터 주도주가 아니니까. 그죠?
기계,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아, 이거 현대건설이고 건설주도 별 볼 일 없어. 현대건설기계 20개월 이평선 위에 있지. 그걸 이해해야 돼. 현대건설기계 20개월 이평선 이 갈색이 20개월 이평선이야. 위에 있으니까 음봉 맞은 거예요. 음봉 맞아도 돼. 얘네들하고 같이 노는 게 누구예? 두산인프라코아, 현대두산인프라코아, 진성TC 이런 거지. 종합주가지수보다 먼저 올라왔었잖아. 네? 종합주가지수가 월봉이나 양봉이 나는 이 코스를 똑같이 간 건 낙폭과대의 순환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순환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렇게 20개월 이평선 이상에서 놀고 음봉을 한두 개 조정을 받은 애들이 더 나아질 거라고 여러분들께 이미 이야기했잖아. 이때. 그래서 구정 이후에 지금은 주도 섹터가 별 볼 일 없지만, 그지? 주도 섹터가 별 볼 일 없지만 이때가 이거 보시면 아셔. 미리 10일 전에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20일 전 그 전에 이야기를 한 거고, 낙폭과대 순환이 전개가 끝나야 되돌아 나오는 주도 섹터가 생긴다. 자, 거기에 JYP 더 세죠? 그때도 제가 말했어. JYP가 주도 섹터의 종목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문화 콘텐츠의 선두주자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돼. 응? 그리고 나서 테마성 흐름으로 나온 게 뭐예요? AI 관련주들이지. 근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 사실. 그죠? 로봇 관련주가 먼저 들어왔고, 그지? 근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렵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니 얘가 1월달에 기폭적으로 하면서 세게 들어왔잖아. 그죠? 응? 얘가 월봉으로 이렇게 들어왔어. 일봉으로 뭡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통은 올라오게 되면 테마성 흐름은 2달 정도 가. 2달. 그죠? 그런데 거의 저는 이제 마무리권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로봇은 돌아가면서 로봇이 성장하는 건 이를 달 필요가 없어. 그런데 실적과 시가총액을 비교를 하면 너무 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분들이 2차 전지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니 이런 부분도, 에코프로 BM이니 포스코 케미컬이니 이런 부분도 다 여러분들 몰래 주가 올라가면 퍼가 높다 그러잖아. 로봇 관련주는 얘네들에 비해서 퍼가 훨씬 더 높아. 2, 3년씩 적자인데 시가총액이 엄청 높다고. 그죠? 그래서 월봉을 함께 같이 봐야 되는데, 여하튼 수급 오르든 끌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을 다 끌고 올라왔잖아. 여기서 이제 뭡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매매는 뭡니까? 시가총액과 실적을 보면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지. 얘도 여기가 대장이니까 1차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럼 보통은 3차 상승까지 있는 게 맞아. 그런데 2차 상승 이유는 절대 개인이 쫓아서 들어가면 잘못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힘드니까. 그죠? 2차 상승.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기간 조정 이후에 남아있느냐. 그런데 시가총액을 보면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죠? 쉽지가 않단 말이야, 이게. 이거를, 이거 어디 갔어? 거래량을 지금 안 해놨네. 이거 다시 하자고. 지표 추가를. 기본 차트.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 1차 상승과 2차 상승이 나왔잖아. 그죠? 1차 여기서 상승시켰고 2차로 돌아 빠졌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3차로 가는 걸 노리다가 쌍공 치고 떨어지면 빠지기 힘들단 말이에요. 오래 간단 말이에요. 조종이.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 돼. 에코프로비엠으로 설명을 하죠. 자, 지금은 이 모습 보니까 형편없어. 그지? 이거를 연봉으로 한번 봐봐. 연봉으로. 11,000원이었던 주식이 16만 원까지 갔다가 조종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조종을 보이는데 얘도 처음에는 실적이나 매출이 없었었지. 그러다가 그 산업이 성장을 하고 거기에서 주도권을 잡은 우위의 입장에 있으니까 상승 흐름을 크게 갖고 간 거야. 그래 보니 10,000원에서 16만 원이면 몇 배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16배밖에 안 올랐잖아. 그제? 16배밖에 안 올랐어. 16배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야. 자, 포스코 케미칼을 봐. 연봉이야. 응? 이게 연봉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오르잖아. 그죠? 실질적으로 여기는 계산하지 말아야 돼. 왜? 여기는 2차전지 포스코 케미칼이 2차전지 양극재의 이 소재 2차전지의 비중이 아직도 60%, 58%야. 그죠?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런 양극재는 2차전지가 100%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2차전지로 움직인 건 2020년 이때부터야. 그런데 그때는 비중이 낮았고 지금 계속 2차전지 소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죠? 이게 우리 주도주야. 그런데 여기에서 윗골이 이렇게 달았다고, 그죠? 그 당시에는 2단 마디가 나왔으니까, 응? 여기서 또 움츠움츠 거릴 수도 있어. 그런데 항상 보면 어떤 라인이 주도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는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JYP와 여러분들 SM 주주환원 정책으로 지금 요새 막 그 각광받고 있잖아. 이 금융주하고 같이. 그지? SM도 마찬가지고.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 그죠? 제가 그 무료 회원들한테는 이거 올라가기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을 계속 보내드렸어. 응? 한 3주 됐을 거야. 우리는 다른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못해서 그쪽을 보내줬어. 왜? 이쪽이 치고 나갈 거니까 보이니까.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왔지. 월로 3개월 상승을 했으니까 옆으로 좀 해야지. 오스템 임플란트는 횡령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권하지는 않지만 그게 실적 밸류스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얘도 사실은 이 일봉으로 보면 그죠? 10만 7천 원에서 7만 원까지 내려오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뭡니까? 이제는 그거 하지만 여기 이 가격 14만 원, 15만 원에서 10만 원 이게 몇 프로예요? 40% 가까이 떨어진 거야. 그런데 40% 가까이 떨어져도 추세를 다 지켜냈잖아. 그래서 월봉의 20개월 라인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 12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을 설명을 하면서 그제? 똑같은 라인이어도 자, 하이브와 틀리지. 하이브와 JIP가 그제? 그런데
개인 투자가들은 야 40만 원이었던 게 여기 지금 20만 원이었던 거 하고 JYP가 여기 7만 원에서 6만 5천 원에서 5만 원 왔었던 이 5만 5천 원에 왔었던 거 두 개 중에 뭐 사냐고 하냐고 그럼 물어보면 하이브 사는 게 더 편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별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차트 흐름에 있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또 뭐 실적이 어떻구만. 그런데 저는 그 차트에 실적도 다 녹아 있는 거야. 그 열흘 전에도 지금 보시면 아셔. JYP가 더 낫다고 얘기를 한 거. 응? 양현석의 뭐에 YG 엔터니 제 JYP가 가면 얘를 살려고 하지. 왜? 얘는 7만 5천 원에서 떨어져서 아직 밑에 있으니까. 하루 이틀은 얘가 더 셀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거 아니단 말이야. 주식은.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산과 풍력, 태양광 쪽에. 그죠? 풍력 쪽으로 하면 누구야? CS인드, 그죠? 이거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그죠? 자, 아까 이야기했죠? 20개월 위에 있는 건 지수가 반등하는 타이밍에 쉬었다. 기억나요? 지수가 반등하는 타이밍에 쉰 거단 말이야. 월봉으로 CS인드 뭐 상강 MNT 그 동국 SNC 뭐 이런 게 있는데 그죠? 20개월 이평선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쉰 거야. 그런데 해상 풍력 쪽 라인 부분은 상승 더 할 거라고. 태양광 그죠? OCI는 저는 안 쳐다보니까 현대에너지 솔루션, 하나솔루션, 그죠? 20개월 이평선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쉰 거야, 얘네도. 더 못 가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20개월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해? OCI 산다고. 그러지 말라리잖아. 그죠? 태양광도 IRA와 관련된 부분이 그 이야기가 뭐 계속 나와서 시세를 선도했었지만 선도했지만 뭐에 그게 실적으로 전이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 그래서 여기서 시세를 확 뽑아놨으니까 쉬는 거야. 언제? 종합주가 수가 상승할 때. 왜? 낙폭과대가 일정 정도 올라오는 걸 갖고 가야 되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오래 걸리죠. 그럼 이제 LG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궁금한 부분들이 자, 이제 그거를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부분에 요 금요일 날 단기적인 분들은 팔라고 했어. 그지? 얘가 여기서 마디에서 이 레파토리를 봐야 돼. 그런데 그지? 시초가에서 매도를 했다면 행여나 내일 밀려서 내려온다면 그지? 보유수 물량 저는 밀려도 크게 밀릴 거라고는 보진 않아.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사기엔 좀 부담인 건 있어. 그런데 지금 레벨은 가격이 비싼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게 1차 마디, 제가 여러분들께 저 공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마디가 2번 나왔다. 그죠? 2번에 걸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팔고 가야 된다. 그러면 정상적이면 얘가 이 라인에서 55만원 내외에서의 지지 확인을 받으면서 쉬었어야 돼. 그지? 그런데 뭐가 있었어? 이 타이밍에.
테슬라를 주구장창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보호예수 물량이 1월 27일 날 풀렸지만 개인들의 개인들의 이 물량은 1월 30일 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내려왔어. 이게 외바닥, 이게 쌍바닥이에요. 그러면서 만든 거예요. 과하게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야 심리가 죽지. 그지? 정상이면 여기서 멈췄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같이 한번 보자고. 왜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그거를 그냥 보면 안 되지, 그지? 근거가 있느냐를 봐야지.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과 실적 추이를 한번 보자고. 그죠? 이러니까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일 사다 이런 거보다 혹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2차 전지에 아까 이야기했잖아. 얘보다 더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1년 17조 8,5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7,600억인데 그죠? 거의 2배씩 상승을 했어. 그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올해 그러니까 2022년에 그죠? 17조였던 게 25조고 7,600억이었던 게 1조 2천억이니까 거의 2배 정도 그죠? 증가율은 43%, 58%지만 그만큼 증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가운데에서 분기별로 한번 보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 분기별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작년 2021년 4조 1사분기에 4조 3천억이었었던 부분이 거의 1조씩 올라가고 있잖아. 그죠? 매출은 영업이익은 3분기 때 5천억 찍고 좀 4분기 때 좀 내려왔어. 그 내려온 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환율이 1,400원대에 있다가 1,200원대로 내려왔으니까. 수출 기업들은 삼성전기니 LG이노텍이니 삼성전자니 대부분의 수출 기업은 환율이 떨어지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지게 돼 있어. 그 기본이야.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내려온 거야. 이거를 수요가 약세라고 바라보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차가 테슬라가 막 급락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테슬라가 급락한데 수요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이 비쌌으니까 테슬라는 전기차 중에 가격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아. 걔네들이 15% 20%를 내려도 적자 될 일 전혀 없어. 박리담회를 추가하는 걸로 가는 거야. 왜? 3월 달부터 IRA에 행여나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GM이니 포드니 걔네들이 똑같은 가격 정책을 갖고 들어오게 되면 마켓을 뺏길까봐 가격 후려치기를 먼저 시동을 건 거예요. 가격 후려치기를. 그래서 마켓을 잠재 고객한테 확 팔려고. 가격이 여러분들 2,000불이었다가 예를 들어서 2,000불이었는데 1,700불로 확 깎아줘. 엄청나게 싸 보이잖아. 15% 20% 깎아주면 어차피 내가 테슬라를 전기차를 살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 이야기도 그때 했죠. 그죠? 가격이 깎여지면 물론 배터리 업체들에게도 원가 인하 압박이 일부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완성 셀 업체들의 수준은 천조야. 천조. 미리 받아놓은 게 천조다고. 천조.
왜 이번에 LG가 GM하고 사공장을 건설하지 않는다고 목에 힘주고 뻗에게 꼈어. 급할 거 없다는 거야. 완전히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 쪽에서는 왜 수주 받을 만큼 받아놨고, 이제는 일본 기업이든 유럽 기업이든, 그지? 브리티시 볼트가, 그지? 배터리 만들다가 파산했잖아. 법정 관리 들어가고. 그만큼 배터리 만드는 기술이 어렵다는 거잖아.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런 라인에서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작년 12월 달에 2차전지 양극재가 막 급락하고 그랬을 때 제가 그대로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그죠? 자동차가 안 팔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게 아니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자동차가 안 팔려도 덜 팔릴 수는 있어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못 팔렸었던 걸 감안을 하면 자동차는 여러분들 해가 지나고 나면 자동차를 재구매하게 되잖아. 그죠? 우리가 이거하고 이연 수요라고 하는 거지. 일정 정도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흐름 때문에 제대로 못 팔린 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급망 때문에. 그래서 2022년에 자동차가 많이 팔리지 않았어. 중국의 보조금이 끝나기 때문에 중국에서만 이 전기차가 마켓이 늘어났던 거고,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의 마켓 확대, 자동차 판매, 전기차 판매는 올해가 가장 폭발적일 거다. 그리고 차량 대수로 비교하지 말아라. 차량 대수로 비교하면 안 되고,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엄청나게 넓잖아.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용량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수요를 생각을 해야 되는, 단순히 배터리 지금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를 33% 정도 올해 2023년을 예상하는데 저는 50% 가까이 증가한다고 봐요. 미국 시장 때문에. 왜? 미국 시장이 여기서는 60% 중후반의 성장 기대지, 그죠? 여기 미국 시장 60% 중후반 성장, 유럽이 40% 중반, 차이나는 20%. 왜? 이미 중국은 30%대 시장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으니까. 유럽은 전기료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고 막 하면서 전기료가 비싸지면서 수요가 조금 주춤했는데 천연가스나 이런 게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그죠? 순차적으로 전기료도 안정화될 수 있고, 그러면 판매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 있어서 자동차 CATL이 글로벌 1위다, 누가 1위, 2위다, 중국이 점령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CATL은 중국의 보조금 확대, 보조금 마지막 이 부분 때문에 더 많이 팔렸다. 그거를 북미 지역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막아놨잖아. 그러면 미국에서 절대적으로 이 노스 아메리카 60% 중후반의 성장을 누가 따갈 거냐? 대한민국 LG 에너지 솔루션과 대한민국 양극재다고. 그거 염두에 둬야 돼요. 전기차가 2022년에 많이 팔렸다? 절대 많이 안 팔렸어. 앞으로 엄청나게 팔릴 거다? 그 팔리는 거에 비해서 배터리 용량은 더 커진다. 거기에 중점인 미국 시장에 놓여져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죠? 지금 LG엔솔 이야기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IRA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월요일에
월요일부터 최대 4조 원 정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어요. 그죠? 이거 62만 4천 원이 아니라 62만 9천 원이지. 62만 9천 원까지 갔다가 42만 원까지 내려왔던 주식이 50 금요일 날 52만 5천 원 동시효과 시작하고 나서 밀렸지. 그죠? 왜? 당연히 밀리지. 월요일부터는 영향을 받으니까.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사 내용은 1억 원, 그죠? 평가 차익이 왜 30만 원이었어? 받은 물량이니까 50만 원이면 뭐 아침에 약할 가능성이 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카카오니 뭐 카카오 관련 게임이니 이런 뭡니까? 보호 있음 좀 공모 받았던 애들은 다 박살났는데 얘는 수익 나 있어. 그러니까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부담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먼저 떨어진 거야. 그래서 먼저 떨어진 거라고. 그게 보호 예수 물량 1월 27일 날 있는 걸 아니까 뭡니까? 연관된 2차 전주들에게 융단 폭격을 한 거지. 거기에 테슬라까지 다 하면서, 그지? LLF, 그죠? 박살내고, 박살이라래 뭐야. 23만원에서 17만원에서 저점 라인 보니까 월봉으로 보면, 그지? 이거 박스잖아, 이렇게. 작년에 주가 지수 떨어진 거 치고는 그냥 박스지. 행복. 에코프로비엠. 행복. 왜? 이게 기술력으로는 가장 좋으니까. 그제? 그러나 원자재 밸류에이션이나 미국 쪽 라인 부분의 영향력, 그 흐름의 성장성을 보게 되면 포스코 케미컬이 더 좋으니까 더 센 거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그거 한 거잖아요. 연봉. 대한민국의 연봉으로 이렇게 올라온 주식 봤어요? 여러분들? 못 사. 개인 투자가들은 공매도와 변동성에 못 사. 응? 왜? 시장 상황과 그 업황 상황과 섹터의 흐름 부분을 모르면. 그런데 얘네도 일봉으로는 확 죽여버렸잖아요. 왜? 왜 죽였어? LG 엔솔의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는 날 1월 27일과 1월 30일을 노리고, 그러면 그 전후에 바닥은 이미 만들어졌잖아. 이거 내려오면 테슬라의 압박과 이거 나오는 거를 같이 연관져서 두드려 팬 거야. 그죠? 얘네가 나오면서 이제 80% 대주주 지분 빼면 이제 20% 정도의 유동성이 움직여지는 거지. 그러면 개인들이 나오는 부분하고 얘네들을 싸게 살려고 공매도부터 저는 이 이상은 공매도 공격이야. 이거는 외국인도 팔고 테슬라도 떨어지고 하면서 공매도 공격까지 지속으로 끌고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테슬라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테슬라가 저점은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저점을 주지 않아. 왜? 이때 100불, 그죠? 101불까지 갈 때 계속 한번 찾아보라고. 그 연말 연초에 뉴스 플로우를. 테슬라 유럽에서 공매도 ETF 시작했다, 했다, 판매 안 된다, 악재의 쓰나미가 몰려왔지. 왜? 그래야 반등하면 개인이 팔지. 응? 반등하면 개인이 팔지. 당분간 테슬라는 170불과 200불 근처에서 놀 가능성이 높다. 응? 왜? 그게 딱 200불 라인 부분이 저항 라인 부분에 들어오잖아. 그죠? 저항 라인에 들어 나오잖아. 그러면 얘의 모멘텀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요 밑에 이제 또 있는데 그 내용은 안 들어가졌는데
여튼 그러한 부분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쉬었었던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우리는 대형주 유지 쪽으로 매매를 하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이제 2023년에 이건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그죠?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2023년에 뭐야? 관심 가져야 될 테마, 대규모, 이게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 챗 GPT, 이게 지금 인공지능 연결돼 가지고 세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죠? 그지? 근데 이거 개인 투자가 차트 잘 모르거나 말 빠르게 눈 붙여서 하지 않는 분들은 어려워. 이게 이런 쪽 라인이 관련 주들이, 얘네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나 뭐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분명히 성장하는 쪽 라인 부분인 건 확실하지. 그런데 기업들의 이 실적이나 영업 이 규모 뭐 이런 부분들을 따지면 여러분들께 막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물할 종목은 참 쉽지가 않아. 그런데 이제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 그죠?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차트가 딱 똑같은 모습들이잖아, 그죠? 줌 인터넷, 요거는 이제 뒤늦은 후발주자고, 브리지텍, 여기 관련 내용들은 다 있어. 그런데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그걸 하지 않아. 왜냐면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 그죠? 이소프트, 마인즈랩, 이런 쪽이, 이쪽이 이제 관련 부분이야. 그게 이제 AI와 연관된 부분에서의 움직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연관된 부분에 있어 또 이제 뭐가 있냐 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싱인 메모리라고 PIM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반도체 쪽에서도 어느 쪽, 이제 AI와 다 연관돼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이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다 이게 이제 AI 쪽하고 연결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상인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사이버 보안. 그제? 사이버 보안과 연관돼서 움직여지는. 근데 지금 안 내분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퇴 내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하고 연관돼서 이 안보 때문에, 사이버 안보 때문에 올라가느냐, 그렇게 보기에도 참 어렵고 헷갈리는 타이밍에 놓여져 있지. 거기에 이제 인간 안보,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물가가 높아져서 좀 내려오고 있는 단계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경제적 안보, 거기에 이제 환경과 관련된 부분, 그게 이제 앞으로 이 물가가 일정 정도 내려오는 현상이 전개가 되면 유럽의 지금 탄소 국경세와, 그리고 자원 이런 쪽 재활용, 이런 쪽 부분과 연관지면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이나, 또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의료 접근성, 그죠? 의료 접근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 AI 기술이 발달을 하고 하면서 접목이 되면서 비대면 관련 치료, 이런 쪽인 라인 부분이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SDV와 관련된 부분, 그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자동차와 연계돼서 움직일 만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굳이 우리 기업들에게 관련된 부분이라면 현대 오토에버 그 정도 부분인데, 주가 부분은 별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 그지? 그 외에 이제 소형 발사체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라인 부분들에서 소형 발사체 아시잖아요. 탱커와
AP 유성통신 뭐 저 세트랙 아이 뭐 이런 쪽 라인들 그죠? 이게 이제 주가를 보면 세트랙 아이 뭐 근데 이런 애들은 정말 있잖아 뭐죠? 어, 시청이 너무 작아. 그제 뭐 캔ኳ 에어 발음도 안 되네. 뭐 1600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지? 근데 이 조그만 종목들은 그냥 테마성 흐름이 더 강하고 실적보다 그러니까 그와 연관된 또 그 외의 부분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튼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해 놨다가 어느 섹터의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 하는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볼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말이 길어졌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길게 안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 않는 게 좋다. 그죠? 그리고 또 이 경제 지표상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슈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이건 아니고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주간 경제 지표. 이제 실내 마스크는 해지하는데 30일 날 그죠? 내일 폐지하는데 뭐 그거는 일단 다 작용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중국이 일본은 완화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비자 발급 중단 계속하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중국을 해제시켜야 되는 타이밍까지 가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뭐에 2월 1일 날 이제 FOMC 회의 뭐 그 이전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 그런데 파월 의장 연설 뭐 이런 부분들의 뭐 매파적 시각은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 매파적 시각을 바라볼 필요 거기가 현혹돼서 내려오면 매수 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지표 부분이 계속 내려올 거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돌직구로 그죠? 돌직구 타이밍에서 2주 전에 이야기할 때도 그 지표 흐름을 주거비용 이제 43%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용이 계속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더 내려가야 된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런 부분에 놓여 있는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아까 그 현대건설기계나 진성TC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들 그게 이제 EU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3일에서 뭐 특별한 거 나오진 않겠지만 저는 전쟁의 확산보다는 앞으로 전쟁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의 포커스를 갖는다. 그런 흐름들이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 이런 원자재 부분들이 이렇게 가격 하락을 갖고 올 일이 아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뭐 해서 전쟁의 확산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지속을 함으로 인해서 확산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물어본다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현금으로 갖고 있으나 주식 투자해서 갖고 있으나 똑같습니다. 같이 죽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만에 하나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까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차근차근히 했으면 제가 말이 안 꼬였을 텐데 그죠? 여러 가지 요게 먹통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좀 말이 좀 꼬인 부분이 있는데 죄송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내일 아침 또 다시 종목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거고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쉬시면 됩니다. 아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